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 예. 기후변화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앞부분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제 뒤에서 기후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 수업에서 조금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쟁점을 이 쟁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쟁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그 어떤 견해들이 서로 부딪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견해들이 다 일치할 때는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게 이제 없겠죠. 예. 다 그냥 생각이 같거나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한마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쟁점이라는 것은 한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견해가 다르거나 견해가 충돌하거나 견해가 서로 모순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실제로 기후가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쟁점은 제가 자연과 인간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좀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냐 변하지 않냐라고 단적으로 물었을 때 어, 기후가 아예 안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좀 드물겠죠. 물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어느 정도는 변한다는 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기후 변화 자체는 쟁점이 아닌데, 그럼 뭐가 쟁점이냐? 기후가 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도가 약간씩 올라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 동의를 한다면 그 뭐가 문제인데 뭐가 견해가 다르다는 거냐?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제가 이야기했죠. 올라가는 것이 자연 탓이냐 인간 탓이냐 바로 요게 쟁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 예. 뭐 부정론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기후가 변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예. 그걸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기후 지금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후가 변하는데 변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다 동일하는데 그것이 주로 그런 거 중요한 것은 주로 자연 탓이냐 인간 탓이냐. 예. 그럼 주로 자연 탓이면 예. 주로 자연 탓이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기후 변화라는 거. 인간이 주된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연적으로 변하니까 넋 놓고 가만히 있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어, 이제 기후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것이지만은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집단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후 자체가 변한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주로 무엇 탓이냐, 무엇이 주로 원인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주로 자연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다수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수는
기후변화는 바로 인간이 야기한 측면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게 일단 다수 의견이죠. 지금 우리도 그런 의견을 대체로 따르고 있고, 뭐 우리 국가도 지금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주로 인간이 야기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활동을 뭐 제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그 기후변화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변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예를 들면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예. 고쟁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후정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비용 부담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크게 쟁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은 여러분도 항상 뭐가 쟁점인지 이제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이제 교정적 정의하고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쟁점이냐? 그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비용 부담을 그럼 이 원리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냥 이 원리에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그냥 부담을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럼 뭐가 쟁점이에요? 뭐가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요게 쟁점. 그러니까 요 원리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하자. 두 번째는 이 원리대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요렇게 갈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의 원리를 완전하게 부정하는 뭐 물론 그런 입장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뭐 그렇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주 큰 이견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한편은 어떻게 보냐면 규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를 그냥 적용하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다른 요것과 좀 맞선 입장은 견해는 뭐냐면은, 규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를 적용하는 데는 뭔가 좀 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 두 가지 원리를 그럼 완전히 버리자. 여기서는 약간 좀 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완전히 버리자. 두 번째는 이제 제한적이다 이런 거죠.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라는 이 원리를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지. 이거를 이제 아주 넓혀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좀 쟁점이 나눠진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이제 뭐를 제가 설명할 거냐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는 요 원리를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배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요 원리를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난점이 있냐? 요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탄소세하고 배출 총량, 탄소세하고 배출 총량 거래제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리고 이거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예,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탄소세하고 배출 총량 거래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이 뭐 한국과 중국 이렇게 있을 때 한국이 한 100톤 하면은 중국이 한 150톤 정도 한다고 버린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예. 그럼 탄소세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톤당 그러니까 1톤당 얼마 뭐 10달러 예.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계산하기가 쉽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국이 100톤이면은 곱하기 1톤당 10달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건 어차피 1톤이니까 1000달러죠. 예, 요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요렇게 부담을 한다는 거죠. 예, 요렇게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탄소세를 적게 내려면 이제 그럼 절대량을 줄여야 되겠죠. 절대량을. 예. 이게 한 나라가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대량을 이제 탄소세를 적게 내려면은 이제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각 나라가 알아서 줄이는 거죠. 예. 특별한 당장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탄소세를 예를 들면 이제 1인당 배출량으로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나라별로 통칭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라별로 통칭해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1인당으로 해버리면 중국이 이제 예를 들면 10억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5천만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아니 1인당으로 계산을 해버리면은 중국이 엄청나게 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속임수라기보다도 이제 꼼수가 숨어 있는데 1인당 그러니까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계산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꼼수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 10억 인구라도 예를 들면 중국은 약간 편차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이제 도시하고 농촌 중국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예를 들면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크게 이제 배출하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 사람당. 그러니까 농촌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제 1인당으로 계산하면 어차피 1인당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이거는 얼마 안 나온다는 거죠. 도시에도
특별히 많이 배출하는 인구가 있을 테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계산하면 5천만 하고 10억을 해도 그 크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무조건 1인당으로 해버리니까, 예. 그 농촌에 있는 사람 거의 안 버리는, 거의 없는 거고. 도시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5천만 해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도시가 많고 그, 그 도시별로 사는 사람들의 배출량이 사실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 따지면은 중국이 10억이라고 해도 우리나라하고 아주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다. 1인당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예.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